자,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지금 중간에 월악산 조용필님, 좌절한 전직 락커 월악산 조용필님의 방송이 없어지면서 편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녹음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뛰어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그게 있군요. 좀 연습을 좀 해갖고, 바톤 타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첫 곡 듣습니다. 이거 오늘 오프닝 할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였어요. 소방방재청에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위안부 할머니 면담 거부했다. 라는 것은 뭐 절차상의 문제였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올렸다고 합니다. 왜 소방방재청에서 그걸 하느냐? 여성가족부에서 부별로,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이 왔길래 그렇게 했대요. 자, 장마철에 소방방재철이 참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미스테리예요. 네. YB의 미스테리 듣습니다. 예, YB, 미스테리. 원테이크 방식으로 녹음을 했다고 하죠? 원테이크 방식. 그게 뭔 얘기냐면요. 한 방에 갔다는 겁니다, 한 방에. 예전에 녹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최초의 녹음은 뭐든지 한 방이었죠. 그게 애 우는 소리를 녹음하게 되던, 아니면은, 전화하는 소리가 녹음이 되던, 음악을 녹음하던, 무조건 한 방입니다. 그러나, 녹음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빙이라는 게 가능해졌죠. 더빙. 더빙은 뭐겠습니까? 미리 한번 녹음을 한 그 다음에 트랙을 달리해서 녹음을 덧입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채널이라는 개념도 생기고요. 이것이 이제, 그래도 이것을 아날로그 시대에는 릴 테이프라고 있잖아요. 왜 동그란 거, 돌아가는 거, 큰 거, 손바닥보다 큰 거. 그걸로 했을 때는 테이프를 잘라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테이프를 잘라서 스카치 테이프를 이어붙입니다. 조심스럽게. 그런 방식으로 편집을 했는데 이게 디지털화 된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잘라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라붙이는 걸 넘어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오토튠이라는 개념도 생겼고요. 그거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면은 음이 틀리면은 파형 분석을 통해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쓸데없는 주파수, 즉 높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 있는 목소리 주파수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음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가창력 떨어지는 그런 가수들에게는 참 부서주와 같은 거였죠. 다만 그 특성이 나오기 힘들겠죠. 왜 성형미인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그렇죠.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은 고유한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표준화시킨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의 패러디 동영상도 있고 그렇지만 노래를 애지간히 못하지 않으면은 대강 이런 녹음 기술의 발전에 의한 그런 혜택으로 대강 노래 잘 들리게 할 수 있는. 라이브는 그게 안 되니까 립싱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데, YB는 밴드거든요, 밴드. 윤도현 밴드, 전신이 윤도현 밴드였고요, YB였는데, 실제로 윤도현과 그의 밴드, 이런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이런 느낌이 아니고, YB, 윤도현 밴드라는 것은 윤도현이 전면으로 나서고 있긴 하지만,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는, 윤도현이 왕초로서 왕초? 예. 윤도현이 리더긴 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음악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이런 개념, 세션 개념이 아니라, 연주자들도 각각의 다 그런 역할이 있고,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YB의 음반, 이번 음반에도 보면은, YB 작곡의 곡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곡들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이 밴드가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대단한 호흡이 필요하죠. 중간에 한 명이라도 틀리면은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잘라 붙이기 안 하고 오토튠 안 하겠다는 거죠. YB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수년간에 걸친 이 팀워크. 거기 베이시스트 드러머는 초창기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도 더 된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기타도 유병영 씨가 나간 다음에 허운 씨 같이 했습니다만, 허운인가? 하여튼 그런데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기타를 또 맡은 영국인이죠. 그 영국인 뭐 몇 년이 됐습니다만, 아무튼 오랫동안의 팀워크를 맞춰 왔었고, 그리고 자신의 연습실이 있어요. 허준, 네, 맞아요. 허준. 허훈은 지금 아나야 밴드의 그 리더죠. 네, 허준. 이 YB의 기타리스트 허준. 기타가 지금 편성이 3대예요. 윤도현 씨까지 하면은. 도현 씨는 기타를 안 치고 노래를 부를 경우도 있고, 또 기타 대신 키보드를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원래 윤도현 씨가 20대 초반, 10대 말, 이때 파주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종이연이라고 하는 포크, 동인이죠, 동아리 비슷한 그런 팀에서는 건반을 연주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건반 주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YB에서도 건반을 연주할 일이 있으면 윤도현 씨가 하는데, 그 외에도 허준, 그리고 영국인 하나, 기타가 2대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락밴드에서 건반은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건반이 있으면 정적인 느낌을 부과해 주지만 잘못 활용하면은 애매모호한 그런 게 되거든요. 윤도현 씨처럼 넘치는 에너지가 특징인 그런 락을 할 때는 뭐 건반은 가끔만 써줘도 좋은 것이죠. 자기 연습실 겸 스튜디오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상수동. 그 지하에 가면은 밴드가 한꺼번에 연주를 할 수 있고 간단한 녹음도 가능한 시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멤버들의 작은 방들이 있었고, 도현 씨는 거기에 이제 침대도 갖다 놔서 거기서 잘 수도 있게 해놨는데, 제가 작년에 5집 앨범을 녹음을 했었던 그 녹음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놀러 갔었고, 도현 씨도 모셔갖고 제 음악 코러스를 도와주기도 했었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 시그널 나오잖아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요때 그 노래 5집 버전으로 잘 들으시면은 처음 코러스 나올 때 3명의 코러스가 나와요. 그런데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요때 그 3명이 조금씩 그 볼륨 크기를 달리해서 어떤 때는 그 3명의 목소리 중에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돋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각자의 멤버들 3명. 그 3명이 누구냐면 한동준, 안치환, 바로 또 윤도현입니다. 각각 녹음은 다른 날 했었는데, 편집을 이렇게 해서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할 때 우리는 처음 나란히랑 우리는 할 때는 한동준 씨 목소리가 돋보이고,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할 때는 안치환 씨 목소리,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할 때는 윤도현 씨 목소리가 좀 돋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팬이라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치를 해놨죠.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의 기쁨이었는데, 코러스는 참 대단히 비싼 코러스들이었죠. 저는 각각 와인 한 병씩 앵기면서 세션비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윤도현 씨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맘때보다도 좀 7월 초, 6월 말 요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 음반엔 제가 원테이크를 할 거예요. 그러냐? 야, 정말 부럽다. 야, 잘해봐라. 야, 진짜 부럽다. 잘해봐라. 바로 모든 밴드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주와 노래까지 한꺼번에 끝내버리는 한 방에 원테이크. 녹음실에서 여러 번 녹음하고 그것을 녹음해놓은 것을 남겨놨다가 편집할 때 원테이크, 투테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크를 편집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잘된 걸로 주로 놓고서는 나중에 더빙을 하고 그러거든요. 원테이크는 그야말로 한 방입니다. 그렇게 한 방으로 녹음한 YB의 미스테리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코러스 정도는 나중에 더빙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노래를
같은 시간에 두 번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이렇게 1시 50분에 사건의 재구성이 없어진, 그래서 약간의 편성이 뒤바뀐 상태에서 손병의 나란히 가자라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Drunken tiger bomb 아픈 맘에 상처에 음악의 연고를 발라버려 네, 꽃잎, YB가 연주하고 부른 꽃잎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촛불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효순이 미선이 노래예요. 꽃잎. 예. 그 2장짜리 CD였죠. 그 음반에서 제가 가장 감동 먹고 좋아하는 그 노래입니다. 윤도현 씨, 그러고 보니까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드리자면 도현 씨를 처음 본 지 해수로 20년이 됐군요. 해수로. 네, 1994년에 처음 방위를 마치고 타잔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지만 스케줄이 한가했었던 윤도현 씨. 그때 저는 포크그룹 노래마을에 있었고요. 노래마을이 그 땜빵 콘서트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뭔 얘기냐면은 노사연 씨 콘서트 땜빵이었나? 하여튼 저 시청 맞은편에 있는 마당 세실극장에서 2주일 동안 콘서트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때 한가하게 지냈던 윤도현 씨가 게스트로 자주 나왔습니다. 소속사가 노차사랑 같은 소속사였거든요. 예, 그 인연이 돼서 신민 가수가 있는데 무대 좀 세우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예. 근데 천연덕스럽게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라 그러나요? 무대에서 그렇게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적으로는 순박한 그런 시골 청년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의 바르고 순박한 의리 있는 네, 그런 거. 시골 청년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좋은 것들만 다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더니 결국 2002년 월드컵 때 빵 터졌죠. 오필싱 코리아로. 그러나 파주 출신, 금천 출신이거든요. 금천 출신. 세탁소집 아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때, 포크 동아리, 종이연이라고 하는 포크 동아리, 동인이라고 했대요, 그때는. 포크, 동인. 그거 왜 있잖아요. 문학인들이 왜 동인이라고 이렇게 모여가고 하는 것처럼, 종이연이라는 팀을 했었는데, 그 종이연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동네 고향 선배이며 이등병의 편지 작곡자이시고 윤도현 씨의 1집에 수록되는 가을우 최국 앞에서의 작곡자이신 김현성 씨입니다. 네. 바로 김현성 씨를 통해서 사실은 게스트를 하게 된 거죠. 네. 김현성 씨와 노래마을은 그때 친했거든요. 오래된 일이네요. 정말 오래된 일이네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윤도현 씨의 음악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기만 의식해서 그냥 보편타당한 얘기만 하는 그저 그런 락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그 애정파리를 하고 있는 러브송 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비 락커들이랑은 좀 다르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선명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저만의 욕심이죠. 그렇죠? 네. 도현 씨는 유명인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많은 고난이 있겠죠. 또 정치적인 이야기를 거침없이 꺼내다가는 수많은 또 안티가 생기기도 할 테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회사한테도 데미지가 있을 테니까요. 멋있는 청년이죠. 아, 이제 윤도현 씨도, 그런 윤도현 씨도 지금 많이 넘었어요. 보자.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곡이 안 올라오면은 제 마음대로 막 곡을 선곡합니다.
심지어 같은 가수의 곡을 중복하기도 하고요. 오늘 참 단편선 씨가 지나갔죠? 단편선. 오다가 봤습니다. 회기동 단편선. 최근에 처녀라는 그런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었고, 립스틱 바르고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찍은 참 엽기적인 국민 TV 듣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담쟁이 넝쿨님, 드디어 하루 종일 듣고 계시다고요? 정작 국민 TV는 잊고 있었다고요? 오늘 마음먹고 지금 따끈하게 조합원 가입했습니다. 요즘 한 달 출혈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 다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죠. 고맙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뉴스타파, 고발뉴스, 민족무제연구소 등등등. 예. 고발뉴스 어저께까지 사흘 동안 후원 주점 했었다 그랬죠? 예. 잘 끝났다고.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거쳤다고. 대단하죠? 블라드님 행복했습니다님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님도. 모든 분들 행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자들, 그런 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갖고는 행복하게 해야지 모두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소울트피터님, 하루라도 손병희님 방송 안 들으면 소화가 되지 않네요. 정말요? 야, 이거 참. 야, 이런 얘기 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 좋은 방송을 못 듣는 사람이 손해죠. 이제 수습기자 생기면 보도국도 구성되겠네요. 힘을 더 보태야 하는데, 전 하우스 푸어라 가진 재산은 좀 있어도 현금이 항상 부족한데 이달에 힘껏 대리운전해서 한 구자 증자를 다짐합니다. 아, 집을 갖고 있으면서 대리운전 하신다고요? 그래요. 하우스 푸어.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단어죠. 이게 원래부터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참 공감이 될 때가 많죠. 민주, 김현, 진선미 사퇴, 수순 밟기, 반발 예상. 도대체 김한길의 정체가 뭔가요? 정체가 뭐긴 뭐겠습니까? 정치꾼이겠죠. 홍익표 대변인 사퇴시키고 결국은 김현, 진선미도 사퇴시켰으니까 나름 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히 훌륭한 야당 지도자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사리판에서 당대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질이 뛰어난 정치인인데, 글쎄요. 그분들의 심오한 뜻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만,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읍참마속 아니는 허벅지를 내주고 목을 벤다는 심정으로 사퇴를 시킨 다음에 더 큰 걸 얻어내겠다라고는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든 국정조사는 하겠다는 이런 건데 그렇다고 저쪽이 제대로 할까요? 하여튼 제가 민주당원이고 민주당 사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거라 그러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이 될 마음도 추호도 없으니까 한마디로 심정이 참 주옥 같죠? 예. 욕하고 싶어요, 솔직히. 예. 보자. 손바 하란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예. 항상 보면은 저는 제 방송을 못 듣습니다. 다시 듣기 못 들어요. 왜냐하면 듣기가 너무 괴로워요. 정말. 틀린 것만 생각나고, 예, 지적되고 막, 제가 제 방송 들으면서 지적하는 게 너무 괴롭거든요. 지적할 게 어디 한두 개 해야지. YB 광팬이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윤도현 씨를 게스트로 너무 무리한 부탁. NZ 지부장께서 한번 부탁해보세요. 저도 얘기는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저는 어떤 게스트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 방송이 아니고 국민TV 방송이니까요. 그리고 거절당한다더라도 별로 쪽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TV가 거절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슬퍼지겠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우리 방송이 힘이 없구나. 또 하나는 우리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두려운, 꺼려지는 그런 세상이구나.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슬퍼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연락할 만한 사람은 적어도 국민TV 방송을 색안경을 끼고 볼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윤도현 씨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저는 좀 걱정이 되죠. 수락 안 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은 왜? 가뜩이나 좌빨 가수로 찍혀있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는 이런 방송에 구태여 출연하겠는가? 라고 제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윤도현 씨의 음악을 선곡만 하고 잘 되길 빈다라고 격려하고 트위터를 폭파시켰었는데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했더라고요. 왜? 이번 음반이 잘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를 다시 팔로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파라고 권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초 군대에 있을 때 꿈꾸는 소녀를 듣고 좋아했다고요. 꿈꾸는 소녀님. 그래서 아이디도 꿈꾸는 소년을 고수하고 있는 골수팬. 예. 너무 좋아하고 그 팀으로 인해 가수를 좋아한다면 돈을 내고 음반을 사야 한다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불법 다운로드 노! 예. 심지어 제가 음반을 냈다 그러니까 제 면전에서 어디 가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개 같은 분도 계셨습니다. 아, 너무 그런가? 너무 개 매너, 이것도 아닌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성격이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문화 풍토가 그런 거죠. 왕싸가지님, 먹을 거. 4시 방송 끝나면 출출하거든요. 이따가 먹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티셔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반환해야 되는데, 환불해야 되는데, 그거 대신 그냥 먹을 거 몸보신하라고 그걸로 모자를 테니까 돈을 더 보내주셔갖고 먹을 걸 푸짐하게 지금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더위의 열대야에 싸우고 있다고요. 저 어저께 그저께 대둔산에 다녀왔습니다. 완주군 그 전라북도 도립공원이죠. 그 자락에 위치한 곳에 가갖고 MT를 다녀왔는데 좋았습니다. 서윤낭님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 때문에 계속 감동받고 있어요. 이런 락킹한 노래 좋아하시는군요. 언제고님 그렇죠. YB를 섭외할 날도 곧 오리라. 예, 그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좋겠죠. 조합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기간은 앞당겨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거고요. 근혜의 달타냥님, 대화록 열람 반대했었는데 그래 저도 반대합니다. 근데 워낙 똑같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태어나기 전 노래였지만 너무 좋아하는 노래. 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이게 1988년이죠. 대학가요제. 예? 신해철 서강대 철학과 다니고 있었던 신해철이 결성한 무한궤도. 그때 멤버들 중에는 나중에 015B 멤버가 된 정석원, 장호일도 있었나요? 정석원만 있었나요? 아무튼요. 네. 이걸로 대학가요제 해서 입상을 한 다음에 그걸로 어리버리 그 대강 묻어가려고 그러지 않고 무려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죠? 대학생들이 새파란 것들이 말이에요. 자, 그래요. 그러면 그대에게를 어떤 버전으로 들을까? 무한궤도 버전으로 들을까요? 무한궤도 버전 있나요? 신해철 버전밖에 없어요? 넥스트 버전도 없나요? 정말이에요? 다 신해철로 돼 있어요. 그래요? 자. 무한궤도. LP. 예. 무한궤도 그대에게 LP 오리지널 스튜디오 버전. 풋풋한 예, 무한궤도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예. 노래패 우리나라가 발표했던 수많은 명곡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초창기 많이 불려졌던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우리 하나 되어였습니다. 노래패 우리나라. 예, 결성한 지 15년이 되어가는 그런 대단한. 네. 여러분은 로고송을 만들어드립니다라는 코너 있는 거 아시죠? 네, 2주 동안 쉬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끝날 무렵에 올려주셨어요. 예, 백마구지님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노래 들으면서 있다가 이 기타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예, 주절주절 되다가 한 곡 더 듣고서는 막판에야 좀 3시 직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게시판에 어떤 일이 또. 지금 잡음 같은 거 혹시 들리세요? 이펙터를 연결하면은 잡음이 떠요. 이거 참 슬픈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보통 마이크 시스템 갖고는 안 되죠. 특수 음향이라고 보통 업계에서는 부르는데 컴프레서라고 해서 큰 소리를 쳐도 째지지 않게 음을 압축해주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또 목욕탕에서 들리는 것 같은 효과, 메아리 효과가 있는 그런 여러 장치들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펙트를 연결하다 보면 이상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잡음이 뜨고 그래요. 뭔가 궁합이 좀 안 맞나 봐요. 고발뉴스 후원 카페 마지막 날에 다녀오셨다고 하신 분 홍유리님. 블랙스완이라는 락밴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정치 가수라고 하는데 자칭 정치 가수. 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민주당 관련 기사 보고 화가 가라앉지는 않네요. 막 때려부시는 음악을 듣고 싶어집니다. 신청곡 중에서 그래도 좀 때려부시는 거 비슷한 음악을 듣는다고 들었는데 모두 하나 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동단결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아니야 이런 거 틀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거 들어야 되나? 육봉기는 살아있다. 우리 김용민 PD가 책 내신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종교가 창피하다. 네. 뭐 선물 받아갖고 읽었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나비 효과 국민TV 개국 드라마, 개국 특집 드라마로 연속극으로 편성됐었던 나비 효과의 나비 효과인가? 네. 이걸 소설화시킨 그런 것이 1부고 2부, 3부에는 김용민 씨의 그런 종교관 또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낸 그런 글들. 심지어는 육봉기 목사와 가상대담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일단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윤도현 씨 너무 좋아하고 그젯밤 제 꿈에 나와 꼭 안아주더라고요. 힘든 요즘 큰 위안이 되더군요. 전 윤도현의 초대는 국민TV가 조금 더 큰 담화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TV가 좀 더 크면은 뭐 굳이 윤도현까지 초대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죠. 조강지처를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분기하고 있는 음악인으로서 분기하고 있는 3대 레파토리 중에 하나는 촛불 집회 초기에는 굽신굽신 되면서 연락이 옵니다. 도와달라고. 노조 파업 때도 그렇죠. 그런데 일이 잘 풀려갖고 돈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죠. 전 이런 것이 참 개 같다는 거죠. 네. 물론 그런 의미에서 1122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닐 겁니다. 네. 아담한 저를 태고 사도 있다고 하는 손빠련다님. 네. 대둔산. 전라북도의 금강산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구름다리 있고요. 단풍질 때 특히 아름다움. 신해철은 변절자 아닌가요? 신해철이 무슨 신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변절자라고 하시게. 예, 어떤 특정한 뭘 이렇게 그런가요? 신해철 씨는 그냥 신해철 씨가 아닌가요? 네, 원래부터 좀 시크했었고 요즘 표현으로 따지면 쿨하고 또 적당히 이기적인 그런 예술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헐, 신청곡이 잘렸네요. 아닌가? 사이먼? 지금 신청곡들이 쇄도하고 있어갖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로고송 소개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뭐라도 하나 듣고 오는 게 상책이죠. 조국과 청춘의 우산. 네, 듣고 오겠습니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한국외국어대학교 90학번이고요. 지금 윤민석 씨의 부인이죠. 작년에 모금운동 하고 그랬었잖아요. 암투병 중인. 조국과 청춘은 5집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고, 중간에 코러스가 좀 간간히 나올 텐데 그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선곡한 겁니다. 물론 누가 신청을 해주셨죠. 부산 비 오는 때 우산과 같은, 비가 그치면 그 존재마저도 잊혀져 버리는, 촛불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정전이 되면 초를 찾지만 불이 켜지면 최소한 초를 꺼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잊고 있으면서 촛불의 존재를 잊고 그냥 한쪽에서 다 탈 때까지 외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촛불처럼, 우산처럼 버려두고 있지는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백말고지님, 이름 때문에 종북딱지 귀에 앉은 나 김정일, 좀처럼 안 움직여 부지런한 내 마눌님. 이게 칭찬인지 저주인지. 예쁜데도 투덜대는 김다은, 시크한 듯 많이 먹는 김미르. 이 가사입니다. 골치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번 해볼게요. 이름 때문에 종북딱지 귀에 앉은 나 김정일, 조금처럼 안 움직여 부지런한 내 마눌님, 예쁜데도 투덜대는 김다은, 시크한 듯 많이 먹는 김미르, 김정일 내 마눌님 김정일, 감미로 우리 가족, 내 마눌님 김정일 내 마눌님, 미르다은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미르, 용이란 뜻이에요. 우리 옛날 말 그거 맞습니까? 용. 미르가 사는 내, 그래서 미리네라고 했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낭만적인 이름을 지었죠. 용이 사는 내다. 그래서 은하수를 미리네라고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어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 허큘리스가 어머니 헤라의 젖을 먹다가 젖이 튀어갖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밀키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은하수입니다. 네, 실제로는 별의 물이 되죠.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누가 그녀를 보았는가. 네, 참
70년대 돋네요. 꽃보다 귀한 여인 송창식. 우리나라의 60, 70년대를 그리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처럼 일본에는 쇼와 시대, 쇼와가 뭐냐면 연호인데요. 일본은 자신들의 연호를 쓰잖아요. 그죠? 예전에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광무 몇 년, 건양 몇 년 이런 거 있었죠. 물론 대한제국 시절이었고 나라가 다 망해갈 즈음이었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쇼와는 바로 히로히토 천황의 치세를 그때 연호를 얘기한 거죠. 1925년에 즉위를 했었고 히로히토 천황이 죽은 게 88년인가 89년인가 그랬으니까요. 참 오래도 통치를 했습니다. 쇼와 시대는 일본인들이 식민지 제국주의 나라로서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었고 패전으로 쫄딱 망하기도 했었고 다시 부흥하기도 했었죠. 일본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쇼와 시대의 좋은 시절의 쇼와는 바로 60년대, 70년대, 뭐 그때 고도 성장기 때죠. 5, 60, 70년대 그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를 즐겁게 향수 어리게 감이 어리게 회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도 성장기일 겁니다. 착각하진 말아야죠. 그때 열심히들 일해서 성장한 거지 박정희 덕분에 그렇게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자주적인 그런 역사관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근거는 뭐가 있죠? 반대로 박정희 덕분에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근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혈을 짜내고 노동자에 그리고 농촌을 해체시키면서 그 노동력이 자연스럽게 공장으로 흡수되게 만드는 그런 이농정책을 했었고 재벌에다가 온갖 특혜를 다 몰아주고 더군다나 교육열이 드높은 우골탑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농민들과 도시빈민들 내 자식만큼은 가르쳐야지 내 자식만큼은 배골지 말아야지 못 배운 서름 느끼지 않게 해야지라고 헌신적으로 일하셨던 그분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 덕분에 경제발전을 했고 그 와중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민주화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법제도를 일본에서 가져다 썼지만 일본보다 오히려 더 인권적으로는 앞서 있는 그런 사법제도를 경찰을 갖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송창식 얘기하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손님 불러다 놓고 참 옳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전문 박상현 기자십니다. 예. 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한 가지 이렇게 배우고 가네요, 제가. 뭐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손병희 씨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네. 사상들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지금까지도 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만 며칠 된 뉴스긴 하지만 우리 구호키 선수 네네.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죠? 참 많은 것을 더 하실 나이신데 네. 올해로 58밖에 안 되셨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우리나라 LPGA 경기도 뛰셨고요. 아, 예. 예. 그다음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KLPGA 회장까지 하셨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돼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미국 LPGA 대회에서 첫 우승한 거를 네. 뭐 박세리 선수가 아니냐, 네네.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수를 얘기를 하곤 하는데 네. 우리나라 선수로서 미국 LPGA 대회를 첫 우승하신 분이 바로 구억길 프로시거든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예, 1988년에 막 이제 서울올림픽에 네. 묻혀 있었을 때 거의 뉴스가 묻혔죠, 당시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LPGA를 석권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상당히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1975년에 네. 그 고양 쪽에 네. 그 골프장에서 고양. 네, 고양 예. 경기도 고양이요. 예. 거기서 캐디 생활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3년 뒤에 프로
그 테스트를 쳐서 네. 프로가 되신 분이거든요. 캐디 출신이고. 네네네. 대단하시군요. 그 다음에 그 KLPGA를 세우신 분이 4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20승을 한 뒤에 일본 무대로 건너가셔서 23승을 또 하셨고요. 일본에서 23승, 미국에서 1승 해서 그 해외 무대에서 24승을 하셨던 분이셨고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 골프의 선구자다. 네. 예, 선도를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면 어저께인가요? 오늘 끝난 LPG 투어에서 네, 오늘도 저 우승했죠.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네, 박인미 예. 선수가 잠깐 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선수. 예. 또 그분도 박이죠. 예. 예. 그리고 1위에서 20위까지 11명이 포진되어 있는 네네. 이것의 원조 박세리 키즈라고 박세리 선수의 투혼을 보면서 이렇게 컸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박세리 선수마저도 구호키 선수에게 상당 부분 빚을 지고 있는 거군요.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상. 예. 예.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시즈오카현에서 예.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예,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뭐 평소에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네. 그날만 좀 약간 몸이 안 좋으셔서 그 골프장에서 네.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날만 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연습을 쉬었는데 네. 그날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물론 안타깝고요. 선수들 가운데 선수 출신들 중에 네. 이렇게 어이없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이런 것이 평소에 선수 시절에 몸을 무리한 그런 후과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축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경기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네. 예, 예전에 카메룬 선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청용 선수의 그 팀 동료였던 선수도 경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그 선수는 이제 생존을 하긴 했지만 예. 결국 은퇴를 했거든 젊은 나이에.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말인 건 되게 되게 민감한데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아무래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겠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 생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 4월 18일날. 그렇습니다. 예, 제 생일 4월 18일입니다. 포수. 예. 대단한 예, 포수였는데. LG와 롯데 경기를 기억을 하는데 잠실구장에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2루에서 네.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응급처치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 이제 식물인간으로 계속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축구에서 신영록 선수라고 있습니다. 아, 예, 신영록 청소년 선수. 대표팀 같은 지냈기도 했고, 근데 그 선수가 또 역시 이제 심장마비를 갑자기 일으켜서 네. 고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응급처치는 빨리 한 것 같은데 네네. 좀 뇌에 좀 타격을 입어서 지금까지는 몸이 좀 불편하죠. 네. 예. 일단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네네네. 그래서 그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네. 진작했어야 되는 거지만 임수혁 선수 경우에도 응급처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 있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신현록 선수는 임수혁 선수에게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신현록 선수가 빨리 응급처치를 해서 네. 좀 살 수 있지 않았나. 네. 물론 이제 제가 또 청취자분들께서 뭐 너무 악담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이거는 다 제 이해하실 거예요. 본의가 예, 아니고 그럼요. 다 이해하실 임수혁 겁니다. 선수 같은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응급처치가 좀 발전하지 않았나. 또 그런 시스템이 좀 잘 갖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박만수 감독 계시죠? 네네, 강만수 감독. 예, 참. 예, 그 70년대 슈퍼스타였잖아요. 아시아의 거포였고 예. 배구. 그 선수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후배였었던 강두태 선수의 급사. 네네네. 예, 그분도 그 배구 선수들, 키 큰 선수들 중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그 경우가 있다고. 네, 제 기억도 좀 갑자기 선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성균관대 출신으로 그 배구 선수가 또 있었거든요. 네. 그분도 갑자기 돌아가신 예가 있는데 네. 제가 좀 갑자기 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거의 그 임도훈 선수라든지 네네. 그 세대로 네네네.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도 돌아가신 적이 있고요. 그래요. 예. 배구 선수는 수명도 짧다고 하는데 그 선수 수명도 짧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이 좋아서 하는 운동이고 또 남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그렇습니다만 그 선수들의 그런 급사나 이런 모습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급사하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 문제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네. 약물을 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스테로이드. 예. 약물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걸 스포츠 범주로 넣어야 되지 안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프로레슬링에서 네.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아서 그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예.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에디 게레로라고 선수가 있어요. 아, 예. 그 선수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아서 돌아가신 예고. 네. 그다음에 그 서울올림픽 때 여자 네. 100m에서 우승한 그리피스 조이너 선수도 그렇죠. 만인의 예. 연인격이었죠. 상당히 미인이었죠. 예. 미인인데다가 패셔너블 했었어요. 예, 패셔너블. 쇼맨십도 예. 있었고. 그 선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네. 이번에 또 미국 유성 선수에서 네.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서 네. 예, 좀 무슨 파동이 좀 일었는데 게이 선수도 지금 아, 타이슨 게이. 예, 타이슨 게이도 좀 걸렸고요. 얼마 전에 누굽니까? 볼트를 젖히고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바로 지금 게이 선수가 지금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또 아, 상당히 그렇군요. 일고 있죠. 어쨌든 스포츠를 하면서 네. 이렇게 갑자기 급사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지만은 네. 적어도 그 약물 때문에 네. 급사하는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 그렇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러나 이제 프로 선수는 단순히 그게 아니라 돈과 명예, 그 자신의 성취욕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로 나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겠죠. 자, 하여튼 구호키 선수 모든 우리나라 골프계 대모, 예, 골프인들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선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김연경 선수요. 네네. 예, 국가대표 은퇴도 불사하겠다라고 네. 하고 있죠. 예, 오늘 방금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김연경 선수의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네. 그 흥국생명과의 계약은 2012년 6월 30일로 끝났다. 6월 30일부로. 예, 예. 그렇다면 2012년 7월 1일부터는 네, FA다. 네, 그런데 그 페네르바체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ITC를 이제 발급하는 과정에서 네, 클럽 오브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 원 소속 팀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원 소속 팀은 어디냐라는 문제가 좀 불거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연경 선수는 작년 6월 30일부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네. 원 소속 팀은 없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배구협회라든지 배구연맹 같은 경우는 그대로 원 소속 팀을 흥국생명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갈등이 있는데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그 상당히 좀 법적인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제 사견을 들자면은 네, 6월 30일부로 계약이 끝났다면은 네. 이거는 김연경 선수가 옳은 거죠. 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연경 선수가 이제 한국생명에서 뛰면서 네. 2년 동안 인대를 갔기 때문에 두 시즌은 더 뛰어야 네, 그 풀어준다는 게 흥국생명의 입장인 거고요. 음. 그러니까 그 규정과 계약 기간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 흥국생명은 두 시즌 더 뛰면 FA 자격 주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김연경 선수는 이미 작년에 계약이 끝났는데 무슨 소리냐 예, 예. 하면서 FA를 주장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25일까지 그 질의서를 보낸 게 있어요. 그 배구연맹하고 배구협회에. 네, 그래서 코보 쪽에는 이제 프로배구연맹 쪽에는 25일까지 답변 안 주면은 더 이상 국내 프로에서는 뛰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배구협회 쪽에는 역시 답변 주지 않으면은 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선수가 말이죠. 그 표명할 뜻은 아닙니다만 그냥 수식적인 표현으로 그냥 일개 선수가 이렇게까지 반발하고 당차게 나오긴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일단 총대를 매야 됐다고 봐야겠죠. 아, 왜냐하면 총대. 김연경 선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향후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또 김연경 선수 같은 선수가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례를 잘 만들어 놔야 아. 이제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배를 위해서라도 전례를 잘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잘 이제 앞으로 선수가 그 계약에 노예가 되지 않고 네. 이제 해외 이적을 뭐 좀 원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이후 자신의 전례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 김연경 선수도 좀 물러설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취재를 통해서
이런저런 양측의 그런 처지라던가 상황을 아시잖아요. 여기서에 대해서 이제 박세영 기자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만. 저는 계약서상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상으로 지난해 6월 30일 계약이 끝났다면은 네. 이거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좀 풀어줘야 생각합니다. 된다. 예. 그다음에 지금 국제 이적 동의서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 이적 동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 간 이제 이적, 그러니까 해외 팀으로 이적하는 데 있어서 네. 협회에서 이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 예, 뭐 예. 대한축구협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수원 삼성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서 뛴다고 봤을 때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국제 이적 동의서를 내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경우 봤을 때도 지금 어쨌든 김연경 선수의 주장대로 원소속 구단이 없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협회에서 그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또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스포츠 스포츠 중재 재판소, 예. 이제 흔히 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네. 이제 무조건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연경 선수도 여기에 지금 제소를 했거든요. 예, 카스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카스에서 어떤 중재 제안이 나오든지 어떤 판결이 나온다면은 연맹이나 협회나 김연경 선수는 어느 쪽이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연맹이나 협회에서 지금 보시기에 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연맹이나 협회는 무조건 구단 표현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계에서는 협회나 연맹이 네. 그 선수 편을 드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만들려고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네. 같은 경우도 그 연봉 협상을 할 때 네. 결렬이 되면은 KBO에서 중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KBO 역대 그 연봉 협상 중재하는 데 있어서 네. 선수가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구단이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근데 궁금하다. 다른 명이라 김동수 선수라고요. 아 옛날에 네. 포수하셨던. 예. 뭐 현대하고 LG에서 뛰었던 김동수 아, 선수 예. 포수만이 유일하게 승리했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번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모두 다 선수가 다 졌어요. 그게 바로 심지어 이대호 선수도 졌거든요. 그렇군요. 예. 어떤 이게 좀 나쁜 전례가 됐던 거죠, 결국. 기관이라는 것, 협회라는 것, 연맹이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가진 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더 하겠죠. 그죠? 네. 그렇군요. 근데 뭡니까? 연맹 쪽에서는 흥국생명 쪽에서는 김연경이 자꾸 말을 바꾼다 이러면서 제가 원래 싸가지가 없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얘기는 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음. 요거는 상당히 법리적인 문제고 네. 상당히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뭐 적반하 정도 유분수다 뭐 가지가 없다 이런 사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 기성용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싸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해야지 걔가 원래 그 품행이 좋지 않아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인격 모독으로 시작하는 그런 거니까 아주 비열한 그 공격 방법일 텐데. 근데 김연경 선수 이게 몇 년이 됐잖아요. 일본에 가기 전부터도 그죠? 네, 예. 얘기가 됐고, 네, 런던 올림픽 끝나고 나서도 네. 페네르바체에 이적하는 과정에서 네. 갈등이 불거지니까 국회에서도 이제 김연경 선수 얘기 갖고도 또 얘기가 있었고요. 네. 뭐 어쨌든 이런 갈등이 빚어지니까 임시로 발급했던 거거든요. 네. 작년에도.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작년에 완전히 이게 봉합이 됐으면은 네. 올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완전히 봉합하지 않은 채 일을 유야무야하면서 일단 임시로 가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또 불거진 거죠. 아, 그렇군요.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또 내년에 또 이럴 수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결정을 짓고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김연경 선수, 그럼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겠군요. 그죠?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죠. 솔직히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원래 그렇습니다.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격돌했을 때는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다. 그럴 경우에는 가지지 않은 사람, 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힘이 없고 일개 선수인데 그의 말이 타당하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럼 당연히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국민TV가 가져야 될 스탠스가 아닌가. 중용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뭡니까? 이미 기울어진 저울에서의 중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제대로 된 저울,
균형이 정확히 잡힌 저울에서 하는 얘기라 그러면 그야말로 중형에 어울리겠지만 제가 조선일보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헤드라인 보면서 또 짜증나지 않습니까? 양비돈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서로 봐주질 않고 공생을 하지 않고 싸우기만 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양비론인데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 같은 신문에서 하는 게 짜증나는 거거든요. 지들은 항상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사실마저 왜곡하면서 선동하는 찌라시 주제에 며칠 동안 계속 예, 이번 뭐 NLL이나 또는 구태라든가 귀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청와대와 새누리당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선동질까지 한 주제에 며칠 지나니까 지금 근엄한 표정으로 니네 둘 다 나빠 라고 얘기하는 이 개 같은 일. 예. 김연경 선수와 흥국생명, 연맹, 협회 얘기도 그런 거겠죠. 둘 다 이기심을 버리고 자, 잘 화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그러나 평소에 김연경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배구 발전을 위해서 선수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문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신문이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서 둘 다 자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우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흥국생명에서 이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012년 6월 30일로 계약이 끝났다면은 네. 계약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협회나 연맹 규정을 들어서 그 두 시즌을 더 뛰어야 FA가 된다는 규정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네. 계약서와 지금 규정이 좀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걸 좀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흥국생명과 만약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계약이 안 돼 있는 건데 네. 두 시즌을 더 뛰어야 된다는 논리가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흥국생명은 노조를 탄압하기에도 악명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 90년대 말 2000년대 그 중반까지 보면은 흥국생명 노조의 싸움을 보면 참 처절하게 그지없어요. 거기 노조위원장 하시던 분도 나중에 가정이 파괴되고 뭐 그럴 지경이었는데 정말 사람을 말이죠. 사람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는 것인가.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LG, GS로 지금 나눴습니다만 럭키금성 시절에는 구씨와 허씨, 사돈 간의 합작이었죠. 그러나 이 사돈 간의 합작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업이 끝까지 성공을 했고 나중에 평화롭게 서로 결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G와 GS, LS, 허씨 집안은 GS, LS 등등으로 해갖고 뭐 두세 개인가로 다시 나뉘어졌습니다만 평화로운 결별. 동업을 할 때도 보면은 그 동업을 하는 그 정신이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 인화를 중요시하게 되는 화장실에 물을 내려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삼성 같은 데서는 벽돌을 하나 더 넣어갖고 물을 아껴 써야 된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LG에서는 그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인다 그러면은 물을 아예 내리고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기업 문화. 물론 여기에 누가 환경적이냐, 누가 뭐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 물론 LG, GS, LS의 그 대기업이 대기업답지 않고 훌륭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경영하느냐 이거 중요한 건데 흥국생명이 노조의 한 짓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도 그럴만하다라고 저는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글쎄 뭐 기업의 슬로건이 하나 제가 기억 갑자기 났는데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사람이 중심이다. 네, 뭐 어떤 기업에서 슬로건을 썼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거든요. 네. 결국 스포츠도 뭐 스포츠 마케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선수가 하는 거고 네. 감독이 있고 그 어쨌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재산이고 사람이 중심이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흥국생명은 사람을 도구로 좀 생각하는 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인본주의 사상, 네. 그다음에 사람의 중심 생각만 한다면은 오히려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본사 빌딩 옆에 보면은 망치질하고 있는 조각상 있잖아요. 이게 독일 작가가 한 거고 이게 그 독일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그 노동의 숭고함을 보여주는다고 하는 그 모습이 인간을 도구화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예. 아무리 성탄절 시절에 거기에 빨간 모자 씌워놓고 인간미를 강조하면 뭐합니까? 음악 하나 듣고 오고 화제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화제는 최성국 선수죠. 예.
승부 조작에 가담했었던 선수들 조기 징계 해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죠.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네, 백마고지님 지난주 금요일 로고송 부탁드렸습니다. 꾸벅. 예. 아까 방송해 드렸습니다. 꾸벅. 전 이렇게 대답하고 싶네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지금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로고송 만들어서 아까 방송했었거든요. 백마고지, 그렇죠. 중공군이랑 싸웠습니다. 누구랑? 예, 우리 한국군이랑. 그때 국방군이라고 했었죠. 국방경비대 후신이었던 국방군. 남한군과 중공군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부닥쳐갖고 끝내 승리를 거둔 전투였죠. 수적으로 물론 많이 딸렸고요. 물론 미군의 화력 지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고 하도 쏟아부은 포탄을 쏟아부으니까 뭐 수목이 다 없어진 건 물론이고 해발 고도가 깎이기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백마고지. 백마가 누워있는 형상이어서 백마고지라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김종오 사단장이었죠. 그 당시에 20대 말인가 30대 초반에 정말 청년이었는데 창군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군 출신들보다는 만주군 출신이라던가 그랬던 젊은 그런 장교들이 주축이 됐던 초창기 그 한국군이었기 때문에 20대 말에 장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김종호 장군이 뛰어난 제너럴십을 발휘해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던 백마고지 전투. 로고송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초록빛 사랑님 골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또 골프장을 만들 만한 입지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골프장이 많아져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다만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구옥희 선수가 맨주먹 붉은 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지난주에 테니스계 이덕희 선수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그랬습니다. 70년대 빵을 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드시면서 에이전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혼자서 다 하셨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거 말씀해 주시죠. 최성국 선수 등과 그 전말이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이제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연루가 돼서 네. 연맹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협회에서 이제 영구 제명 조치가 됐죠. 네. 결국 이제 최승국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피해서 네. 그 마케도니아 리그로 건너가서 입단을 시도를 했는데 네. 뭐지? 이럴 수도 있구나. 아, 네. 예. 결국 그 피파로부터 네. 영국도 제명 조치를 받아서 네. 결국 아무런 팀에서도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최승국 선수는 분당의 모 병원에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직원으로. 예, 문제는 이제 이 선수들을 이제 그만 그라운드로 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네. 라는 여론이 조금씩 스멀스멀 나오면서 네. 이제 그동안 뭐 봉사활동 기간도 다 채웠고 봉사활동 시간도 다 채웠고 하니 네. 이제 그라운드에 복귀를 시키자. 이 선수들이 뛰면 더 얼마나 뛰겠느냐. 네. 특히 이제 선수들은 축구장에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지.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선수들이 그동안 축구만 해왔는데 뭘 먹고 살겠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오면서 네. 영구 제명이 아닌 이제 징계를 풀어달라. 징계를 이제 풀겠다라는 네. 것이 이제 연맹 쪽의 얘기고요. 네. 결국 이제 연맹 쪽에서 경감을 시켜주면은 이미 최성국 선수라든지 뭐 권집 선수라든지 여러 선수들이 네. 이미 그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네. 협회에서 선수 자격만 풀어주면은 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피파하고. 아, 예. 예. 이제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협회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그 선수 자격을 복권시켜준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연맹 쪽에서 일단
협회나 피파에서 선수 자격을 복권시켜주면은 네. 언제든 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아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훈훈한 풍경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이런 얘기가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네.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네, 네. 자신의 직을 상대해서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줘야 되는가 그 생각도 네.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연희동에 계신 모 분이 네. 아직까지 돈을 다 안 낸 상태에서 예. 그동안 업적이 있었다는 등 네. 개정의 요지가 보인다는 네네. 등 네. 그다음에 또 정치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5공화국 때 정치에 이바지 한 게 네. 있다라고 예, 예.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내세워서 전두환 얘기를 해버렸네. 얘기하세요. 전 괜찮아요. 대통령을 복권시켜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그렇구나. 무고한 장을 세운 적이 있기 때문에 쿠데타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래도 국립묘지에 안장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동정론이 좀 스물스물 표현하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최승호 선수가 그동안 축구 선수로만 살아왔고 네. 그다음에 또 청소년대회 때 좋은 활약을 펼쳤고 네네. 그다음에 능력 있는 선수니까 네. 앞으로 뛰면 얼마나 뛰겠느냐 네. 그런 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여주자면서 풀어줬다고 했을 때 네. 과연 이 팬들이 네. 그 선수에 대해서 저 선수는 이제 승부조작 안 할 선수야라고 네. 생각할 팬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승부 조작인데. 네네. 네. 그다음에 축구만 보고 살아왔다는데 네. 과연 그러면 그 선수는 축구를 빼면은 네. 다른 걸로 먹고 살 수가 없는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동안 차만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해고시킨 쌍용 자동차 부당 해고한 그것도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노동자가 아니고 경영진인데 경영진은 면죄부 주고 그리고는 나라에서도 매각을 억지로 시켰는데 나라는 책임 안 지면서 노동자들에게만 책임 전가를 시킨 그렇기 때문에 평생 차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고 거기에 항의하다가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자살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잘못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은 차밖에 몰랐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복직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선수는 엄연히 스포츠맨십을 망각하고 네. 승부 조작을 하고 네네. 우리나라 축구 팬이라는 축구계를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 배신한 사람에게 왜 다시 면죄부를 줘야 되는지 네. 제가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욕을 할지도 모른다. 욕하세요. 예, 하지만 차마 네네. 또 점잖은 신분은 욕을 못 하겠고 예. 그냥 욱시럴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예. 욱시럴. 예. 네. 욱도 아니고 육시럴도 아니고 예. 중간에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미안하지만 옳은 얘기가 반민특위의 좌절부터 해서 역사청산이라는 걸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 상부 구조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하부 구조인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이 사기치던 기획자란 타이틀을 갖고선 공연 사기친 게 뭐겠어? 예, 사기치고 도망갔다 몇 달 뒤에 그냥 나타나도 그냥 용인된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청산을 했으면은 잘못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면면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될 리도 없고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도 저렇게 될 리가 없고 이번 국정원 사태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네. 너무 제가 최승호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는 일부 팬들을 위해서 네. 최승호 선수가 영구제명 당해서 지금 그런데 못 뛴 게 우리나라 그런 데서 못 뛴 게 2년입니다. 네. 예, 올해까지 이제 2년이 됐죠. 네. 근데 이천수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천수 선수는 물론 이제 해외에서 뛰긴 했지만 네. 그 선수가 K리그로 돌아오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네. 4년 동안 이미 탈퇴 신분으로 있었다가 풀렸거든요. 인천으로 돌아오면서. 네네네. 어떻게 이천수에게는 4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무대에 뛰지 못하게 했으면서 네. 최성국 선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2년 만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지. 이천수 선수가 무슨 승부 조작한 건 아니에요. 약간 계약 문제가 좀 계약 있었죠. 문제가 좀 있었죠. 계약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뭐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좀 법적인 해석이 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쳐도 예. 어쨌든 이천수 선수가 4년 동안 못 돌아왔거든요. 괘씸죄에 걸려서.
네, 맞아요. 그냥 괘씸죄에 걸려서 4년을 못 들어왔는데 어떻게 최승호 선수는 괘씸죄도 안 걸린 건지. 네. 그 팬들의 괘씸죄죠. 이거 보면 어떻게 그렇군요. 너를 믿었는데 네.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라는 괘씸죄, 더 큰 괘씸죄가 있는 건데. 다분히 그렇죠. 한국적인 그런 정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유승준도 이제 좀 봐줘야지, 그죠? 예. 뭐 유승준도 봐줘야 되고 예. 유승준은 거의 10몇 년 됐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이번에 제대한 모 연예병사라든지 네네네. 다 봐줘야 되는 다 봐줘야 되는 거고. 예. 그럼 다 지금 법적인 문제에 걸린 사람들 다 웬만하면 다. 아, 그렇구나. 국정원 사태를 이렇게 투사해갖고, 그러니 국정원도 봐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려고 하는 음모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정말, 아이고, 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파가 상당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하고 있거든요. 아, 승부 조작에 예. 대해서는. 예. 글쎄요. 대한축구협회에서 풀어준다고 해도 피파에서 상위기관에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네. 좀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피파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풀어주진 않겠죠. 예. 피파에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풀어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피파에서 가만히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저는 어쨌든 최성국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글쎄요. 조금 이제 동전을 발휘해서 네. 뭐 지도자로서 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용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글쎄 또 지도자로 뛴다고 하면은 또 학부모들이 어떻게 또 승부조작을 했던 선수 그 출신에게 뭘 배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미국에서 말이죠. 예. 럭비인가 하는 거에서 어떤 그 비리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업적, 그 학교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우승을 몇 번이나 했다는 거라 이런 기록 자체가 말소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재수가 없어도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아무튼요. 오늘 그 박세현 기자와 함께 오늘 좀 이렇게 비분 관계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김연경 좀 놔줘라. 최성국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글쎄, 어쨌든 미국에서도 승부조작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블랙삭스 스캔들이라든지 네. 피트 로즈 3,000안타를 따인 피트 로즈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명예전당에 오르지도 못했고 네. 계속 그런 안타까웠다는 말도 좀 너무 좀 과분한데 네.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네. 결국 그렇다면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최성욱이라든지 여러 선수 승부조작에 관련됐던 여러 선수들은 네. 이만 이제 축구에 대해서 미련을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스포츠는 스포츠의 룰이라는 게 있는 건데 룰을 위반한 걸 가지고 봐줄 수는 없는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국정원은 그렇습니다. 국정원법에 위배된 일을 했으면은 그에 합당한 그거를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렇다면은 그 선거에 개입한 그런 정당까지도 후보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뭘 들을까? 신청곡. 지금 박상현 기자 신청곡이 있습니다. 질풍가도군요. 그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쾌걸 근육명. 쾌걸 근육맨 2세 앨범에 있는 유정석의 노래였습니다. 질풍가도, 농구장에서 많이 울려 퍼진다고 했었죠. 본격적인 농구 드라마 심은하가 다스리라는 캐릭터로 크게 인기를 얻었었던 마지막 승부 김민종 맞나요? 김민종이 출연했었나? 장동건. 네. 장동건이 출연했었어요. 손지창이 출연했었고 맞아요. 김민교가 노래를 불렀지. 마지막 승부. 처음부터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그 노래 기억이 납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렇죠. 여기 고려대 잔수 위의 놈들 후배 금박산 누렁이님 말씀해 주셨고 바람철원님 막말로 승부 조작해서 이런 얘기들 승부 조작해서 제대로
선수 말고 책임지는 인물이 있었나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상현 기자랑 차차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스포츠 결과 스코어 이런 것만이 아닌 그 안에 숨어있는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파헤쳐갖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우리식의 스포츠 방송이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꽃다지의 바위처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